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아키텍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폰노이만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폰노이만 구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미리 저장해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여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기 한 대로 다양한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 범용 컴퓨터 시장에서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폰노이만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로직과 메모리 장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곳과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산술 논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 액세스라는 과정이 무척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 연산을 하는 산술 논리 장치는 필요한 정보를 메모리에서 불러오고 중간 결과는 다시 메모리로 내보내서 저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 액세스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에 드는 전력이 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CPU와 GPU에서 데이터 연산에 드는 전력이 1이라고 할 경우에 CPU 혹은 GPU 안에서 칩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온칩 데이터베이스만 따져도 연산 자체가 소모하는 것보다 10배에서 100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CPU 안에서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전력이 1이라면 이것이 레지스터와 캐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 액세스에 소모하는 전력은 연산에 들은 데이터 전력 1보다 10배에서 100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산술 논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그러니까 D램이죠. CPU와 D램 사이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물리적 장벽이 존재하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산술 논리 장치에서 들어가는 전력이 1이라면, 그러니까 연산에 들어가는 전력이 1이라면 이것이 D램에서 이 CPU와 D램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에너지 액세스에 들어가는 전력은 100배에서 1000배가량 듭니다. 이런 오프칩 데이터 액세스에서 엄청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죠. 이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산 자체보다 데이터 액세스에 10배에서 1000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있는 산술 논리 장치 그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와 캐시로 들어가는데 10배에서 100배, 그리고 물리적 장벽이 더 큰 주기억 장치 D램에서는 100배에서 1000배 가량 연산에 들은 전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이 폰노이만 구조의 핵심이자 최대 강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용성 추구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강가던 모든 컴퓨터가 모든 일을 잘하도록 고성능 범용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잘 작동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동안은 컴퓨터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범용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컴퓨터의 칩의 성능 향상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이죠. 트랜지스터 미세화가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작아질 대로 작아진 트랜지스터를 더 이상 작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내놨던 블랙엘 GPU도 당초 시장에서 생각했었던 3나노가 아니라 4나노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두 개의 칩을 합쳐서 만드는 MCM 구조로 만듭니다. 그만큼 트랜지스터 미세화가 어려워졌고 비용 문제도 아키텍처 혁신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컴퓨팅 구조를 찾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비폰노이만 구조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폰노이만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가속기 혹은 주문형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가장 뚜렷한 움직임은 한계에 봉착한 범용 구조에서 벗어나 특정 작업에 특화된 전용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 상거래 업체 그리고 다양한 서버 업체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칩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심층학습, 더 구체적으로는 거대 언어 모델 등 특수한 목적에 최적화된 구조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제한하는 대신에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가정, 데이터 에너지 소모가 많았던 데이터 액세스 가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최대한 온칩 메모리만 사용해서 연산하는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직과 메모리의 물리적 구분, CPU, GPU와 D램 사이의 물리적 구분을 없앤 인메모리 컴퓨팅 구조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로직 요소에 집어넣거나 로직과 메모리 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키텍처 혁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